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특강자료 다 받으셨죠? 특강자료. 예. 자,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학개론 출제 포인트 50선입니다. 말 그대로 출제 포인트, 나올 만한 포인트 다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 여기서 몇 문제쯤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몇 문제요?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쪽집기가 아니니까 출제는 아니기 때문에 40문제는 과하고 여기서 한 35문제는 나와요. 그만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이거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대충 쭉 훑어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중요도 그러니까 별표가 뭐예요? 별표. 자, 별표는 집중해야 됩니다. 별표가 1개짜리도 있고요. 별표가 2개짜리도 있고 또 3개짜리가 있어요. 일단 별표만 있으면 집중하세요. 별표가 1개면 A급이에요. A급. 별표가 2개면요. 턱 A급. 별표가 3개면요. 턱 A급입니다. 별표 3개짜리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별표가 있다. 별표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거의 한 70점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별표를 최대한 집중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자료 중에서는 별도로 여기다가 계산 문제, 공식이 있죠. 자, 공식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기 때문에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따로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은 제 유튜브에다 들어보셨죠? 특강, 계산 특강, 계산 문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빼고요. 공식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공식까지 다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 이 자료 중에서 특히 출제 포인트 중요한 단어는요. 아주 굵은 글씨. 여러분들이 자료 대충 보시면 고딕처럼 굵은 단어가 보일 겁니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들은요. 이 굵은 단어 있죠. 요거 장난치거든요. 요거 바꿔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라는 경우에는 자료 받았습니까? 사무실에 받았어요. 예. 아, 준다고요? 아. 그러면 일단 학교라는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요. 거의가 10중 8구는요. 자, A 단어하고 B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단어 바꾸기. 단어를 바꿔서 뭐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공부했죠. 투자에서.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되고,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서 묻는 거예요. 바뀐 단어. 바꿔서 묻고요. 또 두 번째는 A라는 단어를 얘만 싹 바꿔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더라? A-를 집어넣어요. 이 단어 자체를 바꿔서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데 B자를 싹 빼버리고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두 단어를 바꿔서 묻거나 앞뒤로 아니면 한 단어를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더라.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전부 다 굵은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별표 친 것, 그 중에서도 굵은 단어 위주로 보게 되면 거의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의 구성은 이제 보시면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 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가 나와요. 경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수요 공급, 그다음에 시장 이론, 경기 변동, 투자론 4개 파트입니다. 세 번째가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되고요. 네 번째가 부동산 활동입니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금융 있죠. 금융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부동산 개발, 그리고 마케팅, 관리, 그리고 이용 활동 6개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예요.
오늘 특강 자료는요, 실제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반반 나눠서 하거든요. 4시간, 4시간. 실제로는 주로 일반적으로는 오전 10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특강이거든요. 얘를 이제 반반씩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반만 들어가요, 반만. 반만 들어가고 다음 주 나머지 모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유의할 점은요, 오늘은 이제 경제 다 끝내고요, 정책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 범위를 불과 이제 한 7, 8시간 끝낸다. 끝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은데 그러면 자 이제 4편과 5편이 있죠. 감정평가가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순서를 바꿀 겁니다. 오늘은 순서 그대로 가는데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되면요. 감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할 겁니다. 활동 앞에서. 먼저 해요. 먼저 하고 다음에 활동 파트는 금융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금융은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더라도 뭐 관리활동이다, 마케팅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만 찍어주고 지나갈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절반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을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래 시험장 갔다. 가도 틀림없어요. 시험지를 다 봤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시험장을 가보진 않았지만은요. 당일날 시험지를 이제 얻기 위해서 주로 시험장 학교에 자주 가봤습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은요. 1차만 다 끝나면요. 많은 분들이 빠져나와요. 2차를 포기하고요. 왜? 1차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올해 시험 어땠나요? 예. 민법이 어려웠어요? 학교는 어려워서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안 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예. 시험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야. 시험지를 탁 받자마자 그냥 숨이 콕 막힐 겁니다. 예. 학교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예.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늘 풀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문제를 비비고 와서 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법은 어렵잖아요. 학교론도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학교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론은 이렇게 이론 문제만 나왔다면 학교는 쉬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론이 계산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계산 문제가 몇 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잡을게요, 10문제. 계산 문제 10문제 나온다면요. 만약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를 준비 안 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요. 정말 숨이 콕 막힐 겁니다. 계산 문제가 준비됐다면요. 여유가 생겨요. 학교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계산 문제 때문이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만 커버가 되게 되면 학교는 70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두 과목 다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1편 총론이죠, 총론. 자, 총론 파트는 거의 예배 없이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세 문제. 자, 총론 파트 세 문제로 본다면 자, 먼저 출제 포인트 볼게요. 목차 큰 거 보세요. 출제 포인트 1번. 부동산 개념 별표되게 되어 있죠. 한 문제가 잘 나와. 내려갑니다. 출제 포인트 2번. 토지 분류 별표되게 되어 있죠.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제 포인트 3번. 부동산 특성은 별표 3개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포인트 4번. 4번은요. 부동산의 속성 본질은요. 별표가 없잖아. 한 문제가 아주 약해요. 그럼 다 여기 보이잖아요. 1편 하게 되면 결국 출제 포인트 1번, 2번, 3번 부동산 개념, 분류, 특성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자, 출제 포인트 1번입니다. 부동산 개념. 먼저 1번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은 표를 보게 되면 첫자 보니까 법경기 아시겠죠?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률적 개념은
자, 내용 보게 되면 협의와 광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협의와 광의.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요, 필기는 거의 안 합니다. 필기요. 필기 안 해요. 왜? 지금은 설명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 핵심 단어를요, 오늘은요, 별표도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체크하는 거는요, 예외 없습니다. 빨간 볼펜이 있죠. 예. 한눈에 확 띄도록 그냥 색깔이 있는 거, 파란색이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바로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필기보다는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위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자,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요.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이죠. 땡땡, 토지 및 정착물이다. 정착물 동그라미 굵게 되어 있잖아요. 정착물. 자, 정착물은 작년에도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정착물은 좀 이따가 내려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다음에 광의는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밑줄 아세요? 준부동산 밑줄. 다 아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경제적 측면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 공통점 아시죠?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해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법경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러면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법경 두 가지가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다. 무형 동그라미. 요거 바꿔서 묻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은 무형이지 유형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 측면은 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첫자 보고 암기했죠. 공자, 위환. 공자, 위환 네 가지가 기술적인 측면이고, 얘는요, 형태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유형적 측면, 유형 동그라미. 그래서 자, 핵심 단어 체크했고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참고표. 용어 비교를 보게 되면 자, 앞에서 복합 개념을 보았는데 다음에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잘 아시죠?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2번이 나와, 2번. 복합 부동산의 평가는 한꺼번에 일괄평가죠. 일괄평가. 화살표, 구체적인 방법은 굵게 되어 있죠. 중요하잖아. 밑줄 아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밑줄. 예. 따라서 시장평가 올려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지. 바로 되어 있죠. 원가법으로 한다. X입니다. 예. 속지 마시고요. 다음에 내려가서 참고표. 정착물 별표 한 개 있죠. 단독 문제가 잘 나와요. 정착물. 정착물을 하나씩 본다면 동그라미 1번 토지에 독립물로서의 정착물이 있고 토지에 부속물로서의 정착물이 있다 해서 자, 첫 번째 항목 두 개죠. 첫 번째가 토지의 독립물, 두 번째가 부속물이다. 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설명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2번 내려가죠. 정착물이 아닌 것. 붉은 단어 두 개 있죠. 여러분들이 출제가 잘 돼. 모두 밑줄 아세요. 벼, 옥수수 등 경작된 수확물은 분리되었잖아요. 동산입니다.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또 밑줄입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 아래 여백이 조금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무 또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주로 이제 단연생이니까 계속된 정착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동산이 아니고 정착물이다. 바로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얘는 정착물이다. 3번 내려가요. 정착물의 구별 기준인데 표가 납니다. 크게 네 가지. 물건의 부착 방법 밑줄. 다음에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 당사자 밑줄. 밑줄 몇 개? 2개. 왜? 얘 두 가지가 출제가 잘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부착 방법은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벽식이나 액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다음 문장 밑줄 하세요. 손상을 주고 제거하면 정착물이다. 밑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물리적 손상이 없이 제거하더라도 만약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정착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내려가요. 거래 당사자가 되면 자, 첫 번째가 임대인의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밑줄 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의 정착물 밑줄.
맨 끝에 굵은 단 있죠. 정착물이 X, 아니다, 밑줄. 요거 빈줄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매수인의 것으로 간주가 된다. 매수인 밑줄. 요거 바꿔서 묻죠. 어떻게 바꿔서 묻지? 매도인 하면 틀린 말입니다. 매수인의 것으로 간주가 돼요. 창호표 내려갑니다. 준부동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자, 부동산 개념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70포인트 2번입니다. 토지의 분류. 얘는요, 거의 나온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보다 더 빈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토지의 분류. 분류하게 되면 1번 필지, 획지, 다음 페이지. 2번 후부지, 이행지. 3번 나지. 4번 건부지. 5번 대지, 택지, 부지. 6번 법지, 빈지. 7번 기타 등등등.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이 비중은요, 1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2번이 됩니다. 후부지, 이행지.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1번과 2번은 별표가 되어 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번 필지와 획지 봅니다. 그럼 필지는 뭡니까? 이겁니다. 요거. 필지하고 획지를요, 설명을 바꿔서 묻겠지. 바꿔서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된다. 등록 단위 동그라미. 등록 단위. 또 필지는요, 오른쪽 다음 칸 권리를 구분하죠. 권리 동그라미. 이런 키워드를 내놓고 자, 획지하면 틀린 말이죠. 바꿔서 묻잖아요. 다음에 획지는요, 가격 수준 동그라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대의 토지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얘는요, 맨 끝에 보시면 거래 활동에서 중시된다. 밑줄 하시고요. 그럼 이거 장난칩니다. 얘는 이렇게. 요겁니다. 거래 활동에서 중시되는데 거래 활동을 싹 바꿔서 소유 활동하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후보지와 이행지. 자, 역시 중요하니까 별표되어 있죠. 빈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후보지 이제 오시면 반해. 출제 포인트 가면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딱 2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물어요. 예를 묻더라. 얘가 뭡니까? 예. 자, 예를 들면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바뀐다면 대불간 용도가 바뀌잖아요. 이러니까 후보지가 된다. 얘를 자, 이행주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A가 B로 바뀐다. 이렇게 이런 예문을 묻거든요. 예문 안 들으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성숙도. 성숙도가 높은 경우와 성숙도가 낮은 경우. 그래서 이제 요거 2개밖에 안 나와요. 물론 우리 시험은요, 얘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봅니다. 왼쪽은 후보지, 오른쪽은 이행지인데요. 먼저 후보지는요, 굵게 돼 있지. 예.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 전환 중의 토지가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행지는요, 대분류가 아니고 소분류 상호간의 용도 전환 중에 토지를 가리켰는데, 그래서 또 밑줄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소분류간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된다. 이 문장이 가장 잘 나와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1번 근거, 2번 감정평가, 2번을 동그라미,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 자, 특히 지역분석이죠. 지역분석. 그래서 성수도가 나왔지. 성수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성수도가 높으면요, 용도가 빨리 바뀌잖아요. 빨리 바뀌게 되면요, 전환 후를 중시한다. 후 동그라미. 즉,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두 번째가 더 잘 나와. 밑줄 하세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 밑줄. 얘는 용도가 천천히 바뀌지. 이때는요, 전환 전 동그라미. 전환 전 현재 용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 전환 후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물어요. 3번 나지 봅니다. 자, 나지는 맨 땅이죠. 나지는요,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봤죠? 표준지. 표준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나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물 없는 걸로 보고 나지를 보고 평가를 해요. 표준지. 모든 표준지는요, 나지 상정평가는요, 요때 요 나지 해석이 이제 아래 문장입니다. 아래 문장. 동그라미 1번 있죠. 요 나지를 말해요. 동그라미 1번. 자, 이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맨 땅, 토지가 바로 나지가 돼요. 자, 1번 문장을요. 자, 엑기스 한번 뽑게 되면 2번이죠.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 건물 없는 걸로 보고. 또, 공법상 제한은 O 받지만은 사법 X,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맨 땅이 나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내려가요. 건부지, 건부지. 자, 건부지하게 되면 이제 표를 보기 전에, 자,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메모합니다. 공부합시다, 메모. 그래서 어떻게 메모하느냐, 이렇게. 나지를 적어주고, 다음에 건부지를 적어줘요. 나지와 건부지. 그럼 나지는 잘 아시잖아. 이것이 맨 땅. 예. 건축물이 없잖아요.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얘가 바로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 어떻게 공부할까? 나지는 맨 땅이죠, 맨 땅. 맨 땅이니까, 나지 위에는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무슨 말이죠? 용도의 다양성.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바로, 가격 전칙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가격 전칙입니다. 가격 전칙. 그래서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가장 효용가치가 크다. 다른 말로 최유효사용, 최사.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 최사의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잘 나오지. 최저가 강조하는 근거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빈출. 자주 나오잖아요. 다음에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낡았다면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아시죠? 건부강가. 얘가 바로 원칙은 건부강가예요. 건부강가. 그러면 이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서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맞지가 않잖아. 맞지가 않다. 무슨 원칙?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 이 건부지의 근거 원칙은 뭐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감가가 생기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얘가 무슨 감가? 건부 감가면서 다른 말로 기능적 감가가 돼요. 기능적 감가. 그러면 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얘만 보면 되겠네. 부동산 자체. 외부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얘가 출제가 워낙 자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균형의 원칙, 기억. 기능적 감가, 기억. 개별 분석, 기억해서 기억, 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 자,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이제 한눈에 볼 겁니다. 건부지는 표를 봅니다. 자, 밑줄 하세요. 원칙은 건부강가 밑줄. 원칙은 건부정가 틀린 말입니다. 건부강가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지보다 건부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굵은 단어 3개 모두 밑줄 하세요. 건부강가는 기 나왔네. 기능적 강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입니다. 기. 자, 예배가 건부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까만 화살표 있죠. 건부지의 평가액은 밑줄입니다.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 밑줄 되어 있네. 나지보다 싸니까 건부강가가 된다. 나지 가격이 한도가 됩니다. 5번 내려가요. 5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
동그라미 2개 할게요. 택지 동그라미, 부지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쓸까요?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아래 내용 보게 되면 대지는 주상 2가지 용도가 되고 무시합니다. 두 번째, 택지가 더 크죠. 택지는 모두 밀줄 아세요. 택지는 괄호 뭐지? 건축 용지가 되고 용도는 주상공 3가지. 주상공 용도만 나왔다면 택지가 돼요. 우리 시험은요, 주상공 해놓고 이를 획지라고 한다.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상공 나다 무조건 택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게 부지인데요. 부지는 모든 바닥 토지다. 바닥 토지 밑줄하시고요. 이어서 6번 내랍니다. 법지와 빈지. 자, 전형적으로 이겁니다. 요거. 법지, 빈지를 설명을 단어를 바꿨습니다. 바뀐 단어. 예. 법지는 뭐죠? 법지는 바로 경사지죠. 경사지. 경사지.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죠. 그래서 법지는 문장 그대로 보세요. 자, 경사지 하게 되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가 돼요.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죠. 그래서 활용 실익은 많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법지와 빈지는 언제부터 출제되었다? 정확히 24회 때부터 나오면서 계속 단어를 잘 바꿔서 묻습니다. 7번 기타. 기타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맹지, 내려서 대지, 한문 보니까 자료용 토지죠. 다음에 포락지, 선화지,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자, 그러면 보세요. 한눈에 딱 보니까 굵은 단어가 확 띄잖아. 예. 이거 다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참고표. 지목에 속하는 토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지적법 공부하시면 28개 지목이 있죠. 지목. 28개 지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학교나 시험은 이렇게 납니다. 다음 중에서, 자, 지목에 속하는 것은. 근데 20개 지목 중에서도 학교론에 잘 나오는 친한 단어 5개 있죠. 5개를 밑줄 하세요. 제방, 하천, 국어, 요지, 종교용지 밑줄. 이 단어가 잘 나와요. 지목이다. 그럼 보세요. 제방은 지목이잖아요. 그러면 지목에 속하는 거 해놓고 뭐 1번 택지 지목 아니잖아요. 2번 선화지 지목 아니잖아요. 3번 후보지 지목 아니잖아요. 4번 해놓고 제방을 넣거나 하천을 넣거나 국어, 유지 이런 것들을 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요, 무조건 점수를 한 문제 주는 겁니다. 이런 거 틀려버리면요, 치명적입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다음에 주택의 분류. 자, 얘가 더 잘 나와요. 지목보다는. 최근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단독주택은요, 2번째, 3번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주택 있죠. 그래서 자,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연립 다주택. 요 차이점이 여기서 빈출 자주 나와요. 이런 거 놨다 하면 또 속지 마시고 득점하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택 포인트 3번입니다. 부동산 특성. 별표 3개죠. 주장률 100%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1번 자연적 특성, 2번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큰 표가 있죠. 가로 항목 보게 되면 자, 암기했는 거 기억나시죠? 부부연계, 부부동성, 부부정성, 영속성, 개별성에다가 따로 인접성이 있습니다. 부부연계. 그 다음에 목차 2번 인문적 특성은 용병과 암기했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위치, 가변성 해서 부부 연계와 용병가 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자연적 특성을 보니까 부부 연계 중에서도 별표가 되어 있잖아. 부동성 별표, 부정성 별표. 왜? 얘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묻죠? 다음은 부정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자, 단독 문제가 잘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자, 표는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건데요. 그러면 세로 항목 보세요. 총론과의 관계, 다음에
부동산 경제, 정책, 활동, 부동산 가격, 가격 재원칙, 평가 3방식입니다. 이 관계를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단어만 체크합니다. 핵심 단어. 부동성 때문에 두 번째 간 부동산 경제를 보게 되면 자, 국지적 시장 동그라미. 국지적 시장은요, 지역적 시장이 되고 다른 말로 부분 시장이죠. 요거 빈출입니다. 세 번째 간 정책 내려가요. 정책에서는요, 외부 효과 동그라미. 그래서 외부 효과의 근거 부동성입니다. 다음에 맨 끝에 내려가요. 맨 끝에 평가 방식. 자, 평가에서는요, 자, 지역 분석 동그라미, 지역 분석. 그래서 부동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음에 부정성 넘어요. 부정성. 부정성은 두 번째 칸 보시면 부동산 경제. 자, 물리적 공급 X 동그라미 빈출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절대 X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양? 수직. 수직이죠. 그래서 공급은 수직이 됩니다. 한 칸 내려서 정책. 정책은요, 첫 번째 하면 토지가 부족하죠. 토지가 부족하다. 똑같은 말이 바로 괄호 밑줄입니다. 희소성 문제 밑줄. 다음에 한 칸 내려서 활동. 활동은요, 굵은 단위죠. 밑줄 하세요. 집약적 이용 밑줄. 집약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한 칸 내려서 부동산 가격은요, 밑줄 하세요.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가 않는다.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균형 가격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맨 밑에 평가 방식입니다. 부정성은 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생산비 벌칙이 X 밑줄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성은 핵심 단어가 되게 많네요. 세 번째, 영속성 넘어가죠. 영속성은 두 번째 간 경제를 보게 되면 굵은 단어 밑줄입니다. 영속성 때문에 경제, 특히 투자에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시킨다. 빈출 자주 나옵니다. 한번 세 칸 내려서 부동산 가격은요, 굵은 단어 밑줄입니다. 영속성 때문에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소유이익은요, 소유 대가니까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용이익은 용익의 대가니까 임료로 표시가 돼요. 다음에 맨 밑에 평가 방식 내려가죠. 영속성은 자, 감가상각 적용 X 동그라미. 어떤 감가? 물리적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 배제가 되고요. 두 번째 항목, 영속성은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되면서 특히 수익하는 방법 중에서 화살표 밑줄입니다. 직접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감가와 관계가 없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법? 직접법이지 함정은요, 직선법 집어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직선법 속지 마시고 X고 직접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개별성. 개별성은요, 두 번째 간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첫자 BBB 각각 동그라미. 그래서 BBB가 나타난다. 시장이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소지성, BBB가 되면 바로 개별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간 한 칸 내려서 부동산 정책은요, 단어 밑줄 하세요.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밑줄 하시고요. 두 칸 내려서 부동산 가격은요, 굵은 단어 밑줄 하세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이 X 배제가 돼요. 빈출입니다. 맨 밑에 칸 보시면요, 평가 방식에서는 개별 분석 밑줄, 개별 분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성 하게 되면요, 자, 세 번째 칸 정책 보게 되면요, 항목 두 개 있죠. 둘 다 밑줄입니다. 인접성 때문에 개발익 환수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또 인접성 때문에 외부효과 근거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자, 인문적 특성 하게 되면 용변가 세 가지인데요. 자, 용변가 중에서도 용도의 당이 별표되어 있죠.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하게 되면요, 첫 번째 항목,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중요하다. 경제적 공급 동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요,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모양? 우상향.
경제공급은 공고옥진이 바로 우상향망이다. 얘도 잘 납니다. 자, 모양은 우상향망이고. 그러면, 자,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적 공급. 얘도 얘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몇 개를 적어줍니다. 경제적 공급 하게 되면요. 바로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 아니고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수면 매립이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입니다. 택지 조성. 역시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지배학적 이용.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킨다. 무슨 모양? 우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도의 다양성은요. 맨 밑에 네 번째 칸 보시면 가격 지원책. 요거 중요하죠. 최유효 사용 동그라미 빈출입니다.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서가 강조되는 근거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병합 분할은요, 굵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경제에서 첫 번째 항목 밑줄 하세요. 규모의 경제 밑줄. 얘는요, 최근에 묻습니다.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에다가 여백에다가 적어줄래요? 똑같은 말로 이꼴 비용 체감 산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 규모의 경제를 묻겠지만은요,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비용 체감은 뭘 말하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꼭 알아야 될 것인데요. 별도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자, 뭘 말하지? 첫 번째, 바로 평균비용입니다. 평균비용. 자,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평균비용. 평균비용입니다.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단가, 평균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이거로 평균 비용이 절감된다. 평균 비용이 절감. 비용 체감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정은요, 어렵게 된다면요, 요거 싹 바꿔서 여기다 뭘 집어넣지? 한계 비용 넣게 되면 한계 비용은 X. 틀린 말입니다. 규모 경제는 평균 비용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뭘 가르치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자, 시장 실패하게 되면 안개했죠. 뭐지?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안개했잖아요. 불공정 외모. 따라서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왜? 외부 효과. 얘가 뭡니까? 규모의 경제.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부동산 특성. 올리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요. 70번에 4번. 부동산 속성은 약해요. 자, 속성을 제가 암기시켜 드렸거든요. 자, 1번부터 다음 페이지 5번까지 쭉 나오는데 공자위 환자 들어봤죠? 공자위 환자. 그래서 1번 공간성, 2번 자연성, 3번 위치성, 4번 환경성, 5번 자산성. 공자위 환자 5가지예요. 또 만약 나온다면요, 제가 군데군데 별표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다 출제가 돼. 이런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먼저 공자비 환자 중에서 공간성 별표되어 있죠. 지문 잘 나와요. 지문 잘 나와요. 공간성 하게 되면요, 괄호 밑줄 하세요. 3찬 공간 밑줄. 3찬 공간. 즉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입니다. 이때 공간과 관련해서 참고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보게 되면요, 첫 줄 모두 비추하세요. 왜? 지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은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2조예요. 무슨 이익? 정당한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화살표. 자, 공중공간은 공중을 해서 끝없이 연장 밑줄. 끝없이 연장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정당한 이익까지만 미치거든요. 이렇게 장난치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게 되면요. 3차 공간이 바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세 가지입니다. 지표권은요, 저는 넘어갈래요. 꼭 짚고 넘어가자면요. 자, 지표상 물에 대한 권리가 두 개 있죠. 유역주의와 선용주의인데, 유역주의만 밑줄. 맨 끝에 괄호 우리 민법 밑줄.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다. 누구나 물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지하권은요, 알아야 돼. 네, 잘 나왔습니다. 지하권 하게 되면요, 1번, 2번, 3번이 있죠.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3번. 특히 2번 집중합니다. 2번은 자주 나왔습니다.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구멍이 하늘 확 보이잖아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은 되지만은 소유권의 효과가 미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한계 신도라는 용어는요, 토지형의 지정이 없는 깊이를 말하는데 지하 보상과 관련된다. 보상 동그라미. 한계 신도는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 지표 땅이 있다면요, 지하형의 지정이 없는 깊이, 얘가 바로 한계 심도죠. 한계 심도. 따라서 한계 심도 범위 내에서 공사업,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이형의 지정을 초래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한계 심도 범위 밖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이용과 지정이 없잖아요. 이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계 심도 범위 밖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다음에 공중권. 공중권은요, 자, 1번은 뭐 사적, 공적, 공중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2번을 동그라미, 2번. 2번이 출제되었거든요.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 버전은 뭐지? 공중권 관련 개념입니다. 화살표 적어줘요. 지하공간 X 적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개발권 양도는 지하공간과 관계된다? 틀린 말입니다. 공중공간과 관계됩니다. 이때 개발권 양도제가 중요하니까 아래 보니까 참고표 나왔지. 개발권 양도제 TDR 별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표에서 나올 걸 다 집어넣으세요. 자, 굵은 단어가 키워드니까 굵은 단어를 특히 집중합니다. 의부터 보게 되면 TDR 제도는 1번 개발권과 소유를 분리하되, 분리하지 결합하여 틀린 말입니다. 분리하여 밑줄 하세요. 개발권을 양도하지 소유권을 양도하나 틀린 말입니다. 소유권 양도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예요. 다음에 2번요. 자, 밑줄 하세요. 공중권 활용 방안 밑줄. 그래서 지하공간 활용 방안 X 틀린 말입니다. 3번요. 여러 번 나왔죠. 우리나라 시행 X.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었어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되고. 4번도 밑줄입니다. 출제된 단어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TDR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장단점. 1번 장점은요, 용도 지역지구지의 한계를 보완해서 밑줄 하세요. 형평성 문제 해결이지. 우리 시험은요, 효율성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단점은요, 밑줄 하세요.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과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3번 내려가요. 위치성. 위치성과 거의 같은 말이 접근성이죠. 위치가 좋다, 접근성이 좋다. 별표되어 있죠. 왜?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치성 하게 되면요,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다 시간 부서에 다 못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히 자, 나올 거면 강조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두 개 묶어주고 이런 것도 틀리지 마세요. 2번, 3번. 2번. 위치는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같은 말로 물리적 위치가 되고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가 돼요. 절대적 위치는 자 부동성 때문에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나오게 되면 두 번째를 모두 밑줄 아세요. 상대적 위치 모두 밑줄 아세요. 상대적 위치는 자 늘 변화합니다. 변화합니다. 뭐 때문에 주변 이용성은 변화하잖아요. 따라서 화살표도 밑줄 아세요. 위치는요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뀐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 위치가 더 중요한 틀린 말입니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2번, 3번 있죠. 3번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밑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밑줄.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요, 괄호, 반드시 밑줄. 반드시는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높아지는 틀린 말이고, 일반적으로 가면 다른 말로 원칙적이죠.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높아지겠네요. 이것은 바로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요 문장도 몇 번 나왔습니다. 4번 내려가요. 환경성. 별표되어 있잖아요. 환경은 늘 변화하죠. 그러니까 자 인근지역은 늘 변화하는데 그래서 참고표 부동산의 일정성 표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왼쪽은요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 오른쪽은요 빌딩의 수명 사이클. 요거 제가 다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은 자 첫 번째가 굵은 나라 하늘 확대이죠. 성숙, 세천악 안개 있잖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액기, 악화기. 빌딩은요 전신, 안노완 그렇게 되어 있죠.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허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서 성숙, 세천악, 인근지역은 우리 시험은 6번 나왔어. 6번. 전신, 안노완 2번 나왔거든요. 2번. 자, 만약에 나왔다면요. 다시 왼쪽 인근지역은 성숙, 세천악인데 한 칸 내려서 성장기의 특징은요. 밑줄 아세요. 지가 상승 최고 밑줄. 상승 동그라미. 지가 상승.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장기입니다. 두 번 내려가서 성숙기는 밑줄 아세요. 지가 상승이 아니고 지가 수준이 최고입니다. 지가가 최고 높아요. 다음에 쇠퇴기는요. 재개발이 시작되고 밑줄입니다. 하향 여가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쇠퇴기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빌딩은요. 빌딩. 자 전신 안노완 중에서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인데요. 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자 안정 단계 동그라미.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안정 단계는요. 모두 밑줄입니다. 가장 장기간 밑줄 장기간. 또 밑줄입니다. 개조, 수선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이죠. 얘는 어디서 안정 단계가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속성은요. 공자, 위, 환자 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공간성하고 위치성하고 환경성. 즉 환경은 변화한다. 성숙, 세천악, 전신, 안노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편의 내용이 되고요. 여기까지 첫 시간은요. 여기서 세 문제가 오늘도 예외 없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제2편 부동산 경제론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